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8번째 시간입니다. 8차시입니다. 오늘은 발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호흡에서 ATP는 전자전달기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산화적 인산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무슨 과정입니까? 예, 산화적 인산화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잘 학습한 학생들은 산소가 어디에 쓰이는지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산소가 해당 작용 TC 회로에 다 쓰였나요? 아니죠. 산소는 전자전달계 마지막에 전자받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이러한 산소를 사용한 호흡 과정을 우리는 산소호흡이라고 좀 삐뚤네. 자, 산소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효모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효소하고 효모하고 좀 헷갈려하던데,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제고요. 생물체 몸 안 속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효모는 단세포 생물로 살아가는 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효모는 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자, 이런 효모나 일부 세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전달기를 거치지 않겠죠. 전자전달기에서 산소가 쓰였으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자전달기를 거치지 않고, 자, 어디서? 해당 과정에서만 ATP를 생성하는데 이를 발효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은 효모나 일부 세균은 발효라는 것을 하는데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과정에서만 ATP를 생성한다라는 거. 자, 그림 이와 같이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지 않고 젖산이나 에탄올과 같은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산소호흡에 비해 ATP가 적게 생성된다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당이 해당 과정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되죠. 피루부산은 기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 들어가서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기에 의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서 ATP 총 32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산소가 있을 때 얘기죠. 자, 근데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그림은 산소가 없을 때 이렇게 그냥 화살표 놨는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산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이 그림 기억나나요? 자, 산소의 역할이 뭐였죠? 전자전달기에서 마지막 분자의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물이 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산소였죠. 예.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전체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겠죠.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앞선 화학 반응, 그 앞선 화학 반응 모두 다 점점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 앞에 있네요. 이 그림 마찬가지죠. 자, 산소가 마지막에 전자 받아서 이제 물이 되었는데요. 산소가 없다면,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예, 이 화학 반응도 진행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진행되지 않고 다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순차적으로 화학 반응이 모두 다 올 수도 되겠죠. 그러면은 NADH가 들어가는 이 화학 반응도 진행이 안 될 거고 FADH2가 이제 전자 공급하는 이 화학 반응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산소는 어디서 쓰였습니까? 산소는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까 봤듯이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이 안 되면 TC의 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산화적 인산화만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진행이 잘 될까요? 자, 봅시다.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산화적 인산화가 뭐였죠?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이걸 봅시다. 산화적 인산화란 NADH, FADH2가 산화되어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자,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해당 과정하고 TC 회로는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NADH와 FADH2라는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러면 이런 물질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NADH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죠? 예. NAD 플러스에 수소를 붙여서 이걸 만들었죠. 그럼 해당 과정과 TC 회로가 계속 돌아가면 NAD 플러스가 계속 NADH 만들어지는데 산화적 인산화에서 NADH를 사용해서 산소 써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 NADH가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고 NADH, FADH2 마찬가지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더더욱 이게 쌓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NAD 플러스가 NADH가 계속돼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NAD 플러스가 고갈된단 말이죠. NAD 플러스가 NADH 되는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소를 못 시켜주니까 NADH를 안 쓰니까 계속 이 반응 하다 보면은 결국은 NAD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NAD 플러스가 없으면은 결국 TC 회로도 작동을 멈추고 포당이 비루부산될 때에도 NAD 플러스가 그죠? NAD 플러스가 NADH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산화적 인산화에 쓰여서 다시 NAD로 다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NADH가 다시 NAD로 만들어져야만이 다시 NAD 플러스가 공급되어서 이게 돌아가는 계속 이제 이 화학 반응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모든 반응이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자 산소가 없다 해서 산화적 인산화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NAD 플러스의 고갈에 의해서 TC의 회로 그 다음에 해당 과정도 모두 다 NAD 플러스의 고갈에 의해서 해당 과정도 멈추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웁시다. 지우고.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산소 호흡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효라는 화학 반응입니다. 산소 외에 발효라는 무기호흡 반응이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3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형광펜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요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NAD 플러스하고 NADH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산소가 없으면 산소 그 자체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다기보다는 NADH와 NAD 플러스가 TC의 회로, 그다음에 해당 과정, 뭐 산화적 인산화 모두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던 것이 산소가 없으면 결국은 전자전달기가 안 돌아가고 NADH는 쌓이게 되고 NAD 플러스는 없어지게 되고 고갈되게 되고, 그럼 결국은 해당이나 모든 게 다 올수톱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세포질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아니고요, 세포질 안에서 NAD가 재생성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발효고요. 예, 종류에 따라서, 그거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젖산이 만들어지면 젖산 발효,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알코올 발효입니다. 자, 젖산 발효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유에 젖산균을 넣어서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공기 통하면은 안 되죠. 공기 통하면 안 되는데, 공기가 안 통하게 되면은 요플레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거는 젖산 발효의 결과인데요. 젖산 발효가 뭐냐? 젖산 발효에서는 그림과 같이 피루부산이 NADH에서 전자를 받아서 젖산으로 환원되는, 피루부산이 NADH에서 전자를 받아서 젖산으로 환원되고 NADH의 산화로 NAD가 다시 생성되는 것, 이게 젖산 발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발효라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에 결국은 NAD 플러스가 고갈되어서 해당도 TCA도 이제 모두 다 멈췄었는데, 이 세포질에서 별도로 NAD를 만들어주는 별도의 화학 반응이 있어서 NAD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해당 과정은 돌아간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세포질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해당 과정은 돌아가겠죠. 이때 이러한 반응 안에서 결국은 젖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효 중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발효를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 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었습니다. 요때 ATP가 2개 쓰이고 4개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2개의 ATP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NAD 플러스 2개가 들어가서 NADH 2개가 만들어지죠. 요 위에는 요 화살표 해당 과정, 요거 해당 과정, 이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산소가 없을 때에는 전자전달계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전자전달계 반응이 멈췄기 때문에 이게 산소가 없을 때는 전자전달계가 멈추게 되고 이 반응이 멈췄기 때문에 결국 NAD 플러스도 고갈되고 해당 과정에도 못 쓰인다고 했습니다. 산소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요. 자, 이건 지우고요. 그런데 산소가 없어도 세포질에서는 다른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데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세포질에서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고 요때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NAD 플러스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전자전달계 대신에 NADH를 NAD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이 화학 반응이 세포질에 있으니까 세포질에서는 다시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과정으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요때 결국 젖산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발효를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젖산균이나 아니면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러한 생물들은 산소가 없을 경우에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만들어서 NAD 플러스를 공급해서 두 개의 ATP지만은 생성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발효 중에서 알코올이라는 분자를 만드는 발효를 보겠습니다. 빵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 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사람이나 젖산균은 젖산이라는 물질로 이제 피루부산을 전환하면서 NAD 플러스를 공급한다 했는데 효모라는 생물체는 알코올로 전환하면서 NAD 플러스를 공급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달리 젖산균과 달리 효모라는 생물체는 효모라는 미생물은 여기 그림이 있죠. 효모라는 저런 단세포 미생물들은 포도당을 먹어서 맹해당 과정과 TC의 회로 전자전달계 이러한 세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효모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결국 마찬가지 NAD 플러스가 고갈되고 해당 과정도 올수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모라는 생물체는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을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빠져서 탄소 2개짜리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세포질에서 에탄올로 바꾸는, 알코올로 바꾸는 그런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요. 에탄올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C2H5OH, OH 붙이는 게 올이죠, 올, 에탄올. 자, 에탄올 분자로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를 전환하는 그런 화학 반응도 진행되는데요. 이 화학 반응에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화학 반응 때문에 NAD 플러스가 공급되게 되니까 포도당의 해당 과정도 진행이 되어서 산소가 없어도 효모는 2개의 ATP를 생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산소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든 화학 반응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소가 있든 없든 무조건 세포질에서는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 되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다 아세트알데히드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화학의 평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된다면, 산소가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ATP가 몇 개 만들어집니까? 총 포도당 한 분자당 32개 ATP가 만들어지죠. 근데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2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이 비루부산이라는 분자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비루부산이라는 분자는 탄소 3개와 수소, 산소로 이루어지는 그냥 분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해보고 산소 있네? 아싸 하면서 32개 만들고, 비루부산이라는 분자가 산소 없네? 에이 하면서 2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들은 그냥 물질일 뿐이고, 어느 화학 반응이 더 활발히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비루부산은 이 화학 반응으로도 평상시에도 계속 가고 있고, 이 화학 반응에도 평상시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어느 화학 반응이든 간에 항상 이제 화학 반응을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는데,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이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ATP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거고, 산소가 공급되어도 이 화학 반응도 진행됩니다. 일부 진행될 수 있겠죠. 하나도 진행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소가 공급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되는 피루부산이 많아지니까 이쪽 화학 반응으로 더 많이 가서 ATP를 더 많이 만들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쪽 화학 반응은 전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죠? 갈 수 없게 되고 2개 ATP만 만들어지겠죠. 네.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산소가 있을 때에는 두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납니다. 두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나는데 32개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산소가 없을 때에는 이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없으니까, 되기 힘드니까 발효 과정만을 해서 2개 ATP를 만든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들 때에 집에서 혹시 술을 이제 뭐 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술을 이제 담그는 거 혹시 보셨나요? 집에서 이제 술 담글 때에, 전통주 이런 거 담글 때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죠.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알코올 발효를 하는 효모가 포도당을 먹어서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ATP 많이 내서 막 살아갈 겁니다. 막 번식하면서. 그렇게 되면 알코올이라는 이 술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술을 담글 때에는 밀봉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산소가 안 들어가도록끔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차단시켜서 알코올 발효를 시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시 가서 교과서 82페이지 다시 가서 산소호흡과 그다음에 무산소호흡, 무기호흡, 발효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호흡과 발효, 무산소호흡인데요. 발효.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산소호흡은 포도당이 해당 과정 TC회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냈죠. ATP 2개도 내고 또 뭐 TC회로에서도 2개 내고 전자전자기에서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효는 어떻습니까? 발효는 포도당이 예를 들어 젖산 발효 같으면은 젖산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에너지 2개만 냈죠. 거기 다죠. 발효 과정은 포도당이 피루부산되어서 피루부산이 다시 젖산 혹은 이제 에탄올,
알코올 이런 물질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렸죠. 예. 그래서 분해 산물로 산소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 완전한 무기물로 유기물에서 포도당 유기물에서 완전한 무기물로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예. 자, 발효 봅시다. 무기호흡 봅시다. 발효는 포도당을 젖산이나 에탄올 같은, 젖산은 C3입니다. C3, H6 이렇게 나가고, 혹은 에탄올은 C2H5였죠. 이산탄소 하나 나가니까 탄소가 2개밖에 안 남죠. 젖산은 C3입니다.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 요걸 반 나눠서 탄소 3개짜리 젖산이 되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탄소 2개 되고요. 어쨌든 완전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발효는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탄소 2개짜리인 물질로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2개밖에, ATP를 2개밖에 생성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럼 전체 비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산소와 발효의 일단 공통점 먼저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쓰지 말고. 아유, 에헤이. 자, 공통점은 그냥 봅시다. 자, 산소와 발효의 공통점은 모두 다 포도당을, 탄소 6개짜리 포당을 기질로 사용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둘 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차이점을 하나 비교해 봅시다. 산소호흡과 발효의 차이점. 자, 첫 번째 에너지량 봅시다. 산소호흡은 32개 ATP 냈죠. ATP. 근데 발효는 꼴랑 2개 ATP를 생성했습니다. 에너지 양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어떨까요? 산소호흡은 이산탄소를 6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6개의 이산탄소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6개의 이산탄소로 완전하게 다 분해했죠. 그런데 발효는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젖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산탄소가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 만들어봤자 예, 아이고 2개, 자 2개, 참 2개의 이산화탄소로 예, 만듭니다. 따라서 산소호흡은 이산탄소 6개를 만들어지고 발효는 이산탄소 2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성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호흡은 완전한 무기물 형태로 생성되지만 발효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있는 아직 탄소가 여러 개 화합물로서 결합된 이러한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유기물로 생성이 되죠. 네. 자, 뭐 그 외에도 뭐 산소가 쓰이고 안 쓰이고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뭐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오늘 시간에는 발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효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세포호흡, 산소호흡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발효호흡에서 중요했던 물질은 사실 산소라기보다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NAD 플러스죠. 예, NAD 플러스의 고갈과 공급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잘 이해해서 산소호흡과 발열을 잘 비교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마치겠습니다.